I like Williams right off the bat. Even Williams' conditioning seems a touch better. 역대 아놀드 클래식을 통틀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컸던 아놀드 클래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 탑2였던 브랜든 커리와 윌리엄 보낙의 대결이었는데요. 브랜든 커리는 윌리엄 보낙과의 탑2 대결을 통해 다시 한번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얻어냈고 두 번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비교에 앞서 두 선수의 최근 전력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윌리엄은 2021년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의 최근 몇 년간 탑5 혹은 탑3에서 세계 정상급과 경쟁을 해오던 윌리엄이 신이었던 헌터 라브라다와 닉 워커에게마저 순위를 내주며 탑5 밖으로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윌리엄은 하체 부상과 함께 가정사로 인해서 시합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윌리엄 보낙은 전성기 시절의 근육 볼륨감을 상당 부분 잃은 채 무대에 올랐고 단신의 좁은 프레임을 타고났음에도 탑 랭커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했던 근육 볼륨감의 상실은 윌리엄에게 큰 타격, 즉 순위의 하락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윌리엄의 나이는 82년생으로 만 39세입니다. 보디빌더로서 더 이상 젊은 나이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은 아놀드 클래식 예상 순위를 논할 때에도 윌리엄 보낙을 탑5에서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윌리엄의 성과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윌리엄은 지난 올림피아 이후 빅라미의 영양과 케미컬 코치인 체드 니클스와 긴 대화를 나누었고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합니다. 2021년 올림피아는 10월이었고 10월 직후부터 함께했다 하더라도 윌리엄과 체드 니클스가 함께한 시간은 5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전성기 시절만큼의 볼륨감과 날카로운 컨디셔닝으로 무장해 무대에 올랐고 그를 배제하고 예상 순위를 판단하던 보디빌딩 팬들을 말 그대로 한 방 매겼습니다. 지난 시합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커리어 하향세를 달려가는 줄 알았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윌리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경기였습니다. 반면 브랜든 커리의 경우 확실히 우리가 알던 베스트 버전의 브랜든 커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지 못할 만큼의 브랜든이었냐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브랜든은 올림피아 이후 긴 휴식을 거쳤고 아놀드 클래식 준비 기간은 단 10주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했다는 뜻인데요. 코치에 따르면 브랜든의 시합 준비 직전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고릴라 같은 사이즈의 브랜든이 아닌 100kg을 조금 넘은 정도의 브랜든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올림피아에서의 브랜든과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브랜든의 시합 체중 차이는 약 3kg, 아놀드 클래식이 더 가벼웠다고 합니다. 비교 사진으로 확인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체의 전체적인 강도와 사이즈가 많이 줄은 듯한 모습인데요. 이것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브랜든은 올림피아에 올인을 해야 하는 빅라미의 라이벌입니다. 그에 따라 짧은 준비 기간에 아놀드는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브랜든의 하체 사이즈는 지난 올림피아에서보다 근소하게 더 큽니다. 그 말인즉 사진을 따로 놓고 보았을 때는 2021년의 브랜든보다 2022년의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브랜든의 상하체 밸런스가 더욱 좋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버전의 브랜든이지만 상체 사이즈의 감소, 하체 사이즈의 근소 증가로 인해 쉐입적으로 밸런스가 더욱 상승한 느낌입니다. 빅람이라는 괴수가 없는 시합에서 무리한 사이즈 증량에 집중하기보다는 10주라는 짧은 시간에 쉐입에 중점을 둔 영리한 시합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선수의 비교를 저화질 영상이 아닌 고화질 사진을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보디빌딩 판정은 포즈 바이 포즈가 아닌 선수의 전체적인 부분의 평가를 위해 포징이라는 규칙을 이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보디빌딩을 관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에서 전체적인 근육의 다이어트 상태는 코어를 포함해 윌리엄이 우세합니다. 브랜든의 발전된 쉐입은 1번 포즈에서 더욱 훌륭한 완성도를 보입니다. 2번 포즈 역시 브랜든의 쉐입과 어깨 가슴 볼륨감이 우세한 느낌이며 펼치는 포즈에서 윌리엄은 브랜든에게 컨디셔닝 부분 외에 우세한 점을 가져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사이드 체스트에서의 하체 부분의 디테일은 윌리엄이 우세합니다. 또한 상체 매스감을 전면이 아닌 측면 부분으로 볼 땐 윌리엄이 브랜든에게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이드 트라이셉스 샷 역시 두 선수 모두 타이트한 코어를 어필하면서 엄청난 상체 매스감을 보여줍니다. 상체에서는 박빙이지만 하체에서 보나게 완성도 높은 하체 디테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후면에서 브랜든의 백포징 상체 부분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윌리엄은 브랜든만큼 넓은 등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작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근육 매스감과 등 근육의 타고난 분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뿐 아니라 후면 하체에서도 윌리엄은 디테일과 하체 내외 측의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도 브랜든보다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별이 아닌 전체적인 쉐입으로 보았을 때는 코어가 가늘고 어깨가 넓은 브랜든이 확실한 엑스테이퍼로서의 쉐입을 전후면 모두 윌리엄보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앱도미널 샷에서도 더 나은 코어로 브랜든이 상체에서는 더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였으나 보나게 대퇴는 하체 부분에서 근소한 보완을 보인 브랜든보다도
더욱 우세합니다. 모스큘라입니다. 두 선수 모두 모스큘라 부분에서 빈틈없는 볼륨감과 매스감을 연출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윌리엄은 과거 전성기 시절만큼의 풍부한 볼륨감과 매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빈틈이 전혀 없이 꽉 찬 모습과 컨디셔닝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든은 지난 시합 대비 상체 매스가 줄어든 만큼 모스큘라 부분에서 윌리엄 보낙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애플스 앤 오렌지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쉐입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보인 브랜든이지만 지난 시합 대비 전체적으로 발전했다? 라는 의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시합 준비 기간에 무리하지 않은 영리한 전략인 만큼 윌리엄에게 충분히 푸시받을 만한 위험한 대결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커리어 상승세를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스감과 컨디셔닝, 보디빌딩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브랜든보다 동등 혹은 우세한 모습을 보인 시합이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특성상 쉐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합이지만서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붕괴할 만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의 저징 시스템은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두 선수처럼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의 대결에서는 저지들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합을 관전하는 상황에선 브랜든의 우승이 무작정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고화질 사진을 통해 차분히 시합 사진을 본 후 브랜든의 전략은 굉장히 훌륭했고 빅라미가 없는 무대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 만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보낙에게는 아쉬운 무대였지만 윌리엄은 다시 한번 탑 랭커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두 선수의 다음 대결인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